사업 시작을 2011년 12월에 사인하셨고요. 한 달 만인 2012년 1월에 SP를 성취하셨고요. 2014년 9월 1일부 에메랄드 성취하셨고요. 2016년 9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성취하셨습니다. 오늘 이 대단한 분의 스피치를 잘 들으면서 좋은 힘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실 때 우리 드림 아카데미가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예우로 우리 동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리더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경포 2세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동영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시작할게요. 참 오는 길에 너무 많이 막혔어요, 길을. 알겠습니다. 시사하기 전에 제가 암의 사업을 어떻게 접했고, 암의 사업을 이제 왜서 하는지, 그리고 왜서 이렇게 빨리 이제 핀업을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장소는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자, 먼저 류인익 답리님께서 이제 참 저도 함께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참 떨리는 스피치 자리지만 항상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마련해 주셔서 저도 이제 빨리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드와이드 시스템을 이제 함께 마련해 주신 답리더십신 김일도 회원님도 감사드리고요. 참 저희 스폰서님도 이제 함께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저도 이제 타 그룹에서 이제 와서 이제 스피치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잠깐 저희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때가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힘들어서 이민을 가게 돼요. 중국으로 힘들어서 영덕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정체성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따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저 역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덕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힘들게 이제 중국으로 가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엄마가 그쪽에서 일제대로 이제 살아서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중국 국적을 갖고 이제 저도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서 참 동북 삼성이라는 그 길림시에 있는 시골 땅에서 살았어요. 대부분 이제 그때 내이동을 해서 이제 경상북도 분들이 많이 떠났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래서 뿔뿔이 흐려지면서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참 저희들은 그때 땅도 없이 이국 땅에 가서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생각. 정치를 할 수 없어요. 정치를 하면 소수민주를 기고 이제 타 나라와 이제 민족이 있으니까 그걸 엄청 막아서 저희들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장사예요. 사업도 할 수 없고 크게 불리지도 못하고 보따리 장사. 이런 상황에서 많이 하다가 이제 한국이라는 이제 나라와 이제 중국이 이제 연결되면서 외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출근하셔서 이제 돈을 벌고 저희들을 이제 대학까지 이제 졸업시켜주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지금 여자친구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이제 졸업하고 저는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열심히 살려고 했을 때 그때 고모가 아메를 시작했어요. 중국 그 청도라는 도시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한테 이제 아메라는 사업을 전달했을 때 저는 쉽게 거절을 했어요. 제가 할 게 없다고 그 보따리 장사가 아메를 하고 그럼 대학까지 왜 왔냐고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공부시키는데
그 원하는 게 출시를 원하는데 아메를 해서 어떻게 출시하려고 저는 생각도 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끈질기게 8년 동안 저를 후원해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메 미팅을 초등에서 갔는데 그때 이제 후원을 해서 이제 미팅장에 갔어요. 빵 먹고 뭐 해도 모든 게 이제 각자 내야 된다. 호텔방도 그때 2,000원, 한국도 2,000원이었어요. 그런 호텔방에 가면서 이 아메 위대한 사업이야 하면서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아메를 거절하고 제법만 쓰는 과정에 대학교까지 갔는데 또 아메를 전달하더라고요. 이 아메 좋은 사업이야. 해봐. 대학교 때 준비를 해가고 나오면 다이아몬드 얼마나 멋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지도 않고 그냥 졸업해서 저는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이제 나왔거든요. 출근도 처음에는 이제 STX 이제 대린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그 조선 설계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어요. 참 운이 좋게 이제 그때 이제 현대 조선소에서 20년 경력하신 그 부장님을 만나셔서 참 일을 많이 배우고 3년 동안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아침 7시부터 출근해서 저는 9시까지 퇴근하고 그때 이제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거의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 허리도 별로 그 대학교 때 이제 댄스 동아리를 해서 오래 앉지를 못해요. 그래, 저는 거의 직장, 사무실과는 인연이 없었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고 눈도 너무 아프니까 설계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사님을 지켜보고 이제 거의 10년 동안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사업했다는 이 직장을 다니셨다고 했는데 참 경제위기가 2009년도에 경제위기가 오면서 그때 스카우 오실 때 한 달에 2천만 이렇게 월급을 받고 이제 왔었어요. 근데 2009년도에 경제위기가 오니까 거의 반으로 주고 그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세금을 35%를 떼요. 그걸 계산 못 하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 저희한테 하는 말이 차라리 현대에서 창원에서 있다가 말겠다. 여기 와서 무슨 짓이냐고 다 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참 아메 사업보다 모든 인생 선택은 노력보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살다가 중국에서는 그냥 대충 뭐 대출 받아서 아파트 하나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평생 가봐도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 부모님도 쌍방에서 한 번만 아프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고민 끝에 이민을 하게 돼요. 캐나다 이민이랑 호주 이민 가장 좋은데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이민은 캐나다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아는 분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캐나다 이민을 신청하는 원인 중에서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세대만 힘들면 된다. 자식이 나라에서 먹여 살리고 부모님도 10년에서 영주권 주고 이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단순한 그 생각으로 이제 저를 희생시키자는 마음으로 이제 갔어요. 그 준비를 하고 이제 3년 동안 모든 비용을 다 바치고 준비를 했는데 참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알고 같이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갈 수 있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돈도 안 벌고 중국에는 알바란 개념도 없고 뭐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아파트 대출도 받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그 10년 동안에 한국에 계셔서 그러면 부모님이랑 1년 동안 있으면서 돈 좀 벌고 들어가자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때 카드빚도 많고 해서 이제 와서 쉴 시간도 없고 뭐 여행 다니고 뭐 놀러 갈 여지도 없고 바로 이튿날 저 와이프는 이제 명동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요. 따라다니면서 옷가게 보니까 중국어 영어 1어 가능하냐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출근하고 싶다고 그 출근을 이제 주더라고요. 오세요. 근데 물어봐요. 2타임 있는데 8시간 타임이 있고 12시간 타임이 있다. 12시간 타임에 200만 준다. 어떤 걸 택할래? 생각도 안 하고 200만 원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1년 동안은 계속 명동에서 이제 옷가게에서 다녔고 저는 취직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대학도 졸업하고 중국에서 좀 엘리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대기업도 다니고 한국에 와서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알바를 다 해봐서 제일 힘든 알바가 이제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죠. 11월 달에서 1월 달 제일 추울 때. 그리고 그 주유소도 이제 벽돌로진 집이 있고 또 밖에 보면 이제 되게 얇은 그런 밀고 다니는 그런 자그마한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륜에 된 난로를 피우면서 그쪽에서 4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받은 월급이 저는 못 받아봤으니까 130만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기업 다닐 때, 중국 때 대기업 다닐 때보다 훨씬 많았을 거니까. 좋다. 돈만 좀 모든 게 할 수 있다. 1년만 참자. 그냥 생각하고 이제 일을 했어요. 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 하니까 또 자리에 옮기고 싶죠. 계속 좋은 것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생선 알바도 하고 이것도 알바도 했는데 제일 좋은 직장을 이제 면접을 하려면 이제 서류를 넣잖아요. 100통을 넣어요. 하루에 10개씩 집에 오면 10개씩 거의 100통을 넣었을 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일반 진짜 무역 회사를 찾게 돼요. 그 연봉 2천으로 세팅돼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아메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내릴 때 이제 고모분이 이제 한국에 오면서 그 위에 상무인 스폰서님이 이제 오면서 이제 저를 초청한 거죠. 아는 친구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키우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메 사업 대충 이제 와서 한번 알아보라는 그런 의도가에 저는 그냥 갔어요. 그러면 이제 아메 사업 성공하면 뭐 1년만 더 하면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고, 내뭐 2억 정도 된다고. 그 당장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럼 저는 믿고 그냥 1년이면 당연히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 새벽 4시 반부터 이제 광명에서 KTX 타고 출발해요. 부산까지. 도착하니까 8시. 그리고 이제 9시부터 미팅 하는데 9시부터 쭉 해서 저녁 9시까지 하더라고. 뭐 아프터 미팅이라고 이렇게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프터 미팅 끝나고 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미팅 12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KTX 놓칠 수 있다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버스 타고 가면 된대요. 서울에 간다고. 그래서 뭐 어차피 저를 다이아몬드 도와서 이제 해주실 분인데 그런 예의를 지켜야 되고 꾹 참은 거죠. 거의 12시간 동안에. 그래서 참고 이제 하루만 참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평택이라는 도시 도착한 거예요. 이거 서울이라고. 그때 새벽 3시인가 4시 택시도 없고 화물차도 엄청난 화물차 갔다 왔다는데 제가 손을 누르고 말리면 거의 그때가 그러니까 1월달, 12월달이죠. 엄청 추울 때. 그러니까 차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반 시간 동안에 그 차를 못 세웠으면 저는 그냥 얼어 죽었어요. 계속 찾다 돈도 없지. 그냥 찾다니까 일반 그 개인차가 이제 아반떼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7만 원 주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큰 일을 하기 전에는 이런 큰 고비를 건너야 되냐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아메 사업은 정말 대단한 거고 그 미팅장에서 제가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모든 분들이 다 대기업 출신이고 다 엘리트에 사신 분들인데 아메 사업을 하고 그때 재밌는 게 봤던 게 제가 젊은 나이니까 김민준이들 본 거예요. 그 나이에 또 LG도 다니시고 대기업도 다니시고 아메로 해서 이렇게 성공한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있다. 사실 이게 저희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살면 아메는 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메 사업은 좋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3일 동안 있다가 그 스폰서가 안 간 거예요, 중국으로.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어디 있냐고 워크힐에 있다고. 워크힐에 가서 이제 30분 동안에 이제 2만원짜리 커피를 시키고 한 번도 못 마시고 저희 와이프는 옆에서 이제 녹음을 뜨고 저는 이제 수익 구조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거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30분 만에 알아듣는 이제 아메 사업이에요. 저는 이렇게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해야 되니까 현지에 도와줄 수 있는 리더가 없고 하니까 성리더님을 소개해주라고. 그래서 스폰서를 만나고 이제 꾸준히 3개월 동안 이제 스폰서님은 저보고 3개월 동안 미팅만 참가해라. 너같이 소개받은 사람이 800명이나 되는데 제대로 한 사람 한 놈도 없다. 처음부터 만났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1년 동안 다이아몬드 가고 싶어서 이제 제대로 아메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이제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하시길래 처음에 또 리더님이고 제가 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요? 이렇게 묻지도 못하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미팅만 꾸준히 다녔어요. 이때 또 느낀 게 사업을 성공하려면 일단 태도를 잘 보여줘야 된다. 나의 성공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님한테 참 교육사한테 두고 내가 진짜 배움의 자세가 됐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저도 생각했죠. 그치, 그 많은 사람들이 800명이나 소개받았는데 제대로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제가 또 재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나이도 제일 어리고 이제 건방학교 졸업하고 나온 또 외국에서도 오래 살다가 방금 한국 와서 6개월 사는 친구한테 무슨 기대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증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분명히 스폰서님은 저를
제대로 된 이제 사람을 잡은 그 선택을 잘했다는 걸 증명해주고 싶었어요. 오히려 잘했다면 저는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럴 수 있겠는데 처음부터 그런 힘든 상황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건 남의 삶을 조심조심히 가야겠다,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3개월 동안 그때 잠실 그 김일두 리더님이 이제 오픈하는 그 미팅 장소에서 계속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저는 꾸준히 하루도 안 빼먹고 이제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스폰서님이 저를 찾더라고요. 이제 미팅도 열심히 다니는데 좀 정서적으로, 마인드적으로 사업 마인드가 좀 있었구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밥을 사줬댔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암의 사업을 이제 제대로 이제 플랜을 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스폰서 뭐 그랬어요. 제가 1년 만에 이제 에메랄드 가고 다이아몬드 갈 건데 어떻게 가면 되냐고 피식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처음에 이 스위코스를 전달받았을 때 3명만 찾으면 에메랄드, 6명 찾으면 다이아몬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6명만 찾을 수 있다고 다이아몬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픽 웃더라고요. 이거 뭐지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3개월 동안에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호흡도 해보가니까 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웃으시구나 생각하고 이제 암의 사업을 저는 처음부터 이제 사업을 크게 봤어요. 그리고 부지리하게 SP 정도 가고 PT 정도 가고 끝내는 것보다 선택을 이왕 선택했으면 사실 저희들도 짧은 시간이지만 30년 동안에 계속 학교 다니고 이게 다니고 성공을 꿈꾸기 위해서 계속 다녔잖아요. 직장도 다니고 일도 다니고 그 주변에 성공한 사람도 부모님도 성공도 못하고 성공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성공한 분이 이제 저를 도와서 이제 본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니까 저는 그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직장 다녔을 때도 저희 상사님이 열심히 해, 내 자리 10년 뒤에 물려줄게 이런 분 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생동같이 아메를 싫어하는 아메를 만나갖고 이렇게 잘 사신 분들이 와서 겸손하게 아메 삶을 보면 내가 당연하게 다음 때까지 도와줄게, 성공할 수 있다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줄 때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소중하고 저한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대해서 저는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어도 다이아몬드는 꼭 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평생 사업을 하면서 감사할 분은 꼭 감사해야 되고 그런 좋은 이제 존경해주고 그런 분들을 모시면서 이제 아미 사업을 평생 해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장국주 또 이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니까 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추천받아서 아미 사업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 지수님도 이제 만나고 제 김일두 리더님 이제 하지연이도 이제 결혼식에 같이 갔을 때 이제 잠깐 뵈서 이제 사진 하나 찍고 이제 왔어요. 저는 참 다행히도 이제 저 중국에서 사업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참 너무 힘든 게 솔직히. 근데 한국에는 너무 좋은 게 저희들이 버는 월급도 200~300만 되고 참 이마트 가면 그 제품들 너무 싸잖아요. 그 수입 대 지출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비 능력이 있는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소비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꼭 아메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때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그때 이제 김일두 오영훈이도 그 월드바이드 시스템 속에서 저도 이제 사업했기 때문에 GOM이고 그리고 OM이고 그리고 OSR 그리고 FED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랠리 그리고 미팅 속에서 참 기본기 같은 거 너무 많이 탄탄하게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때 배운 것 같고 계속 지금까지 반복하면서 저희 파트너들과 그걸 함께 복제해 내려가면서 계속 하는데 참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저 네트워크가 참 튼튼하게 쌓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됐을 때도 이제 그때 이제 4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다이아몬드 되는 그때 이제 김일두 리더님을 이제 정식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스폰서님도 이제 이분이 제 국제 스폰서예요. 지금은 그때 다이아몬드였고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예요. 지금 더블 다이아몬드 도전한 중이고 이분이 이제 한산 리더님의 펄스너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그 승세대 리더님을 소개해 주시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구슬 사업하게 됐어요. 네. 참 스폰서님도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스폰서는 밑에서 너무 이것저것 달라, 이것저것 달라, 컴퓨터도 해달라, 사람도 후원해달라, 뭐, 왜 나는 사람도 안 나오지, 하소연도 하고. 자, 그러시면 저는 생각에는 크게 못 컸을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면 참 단순해요. 홈미팅 처음 만나서부터 뭐 데모, 딱 수익고소만 가르쳐 주고, 모든 걸 거의 알려준 거 없어요. 거의 스스로 미팅장에서 보고, 미팅을 이용해서 파트너분들 그쪽에 모시고 그 강사의 내용들을 배우고 참 그런 그것도 사소한 것부터 저는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시작한 줄 알았는데 참 많은 분들은 참 너무 좋은 스폰서를 만나서 데모도 배워주고 음식도 해주고 퀸 요리도 해주고 참 그런 것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오셨잖아요. 참 제가 그런 거 부러웠지만 그때 저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은 저는 이제 기본기를 원하는데 왜 그걸 안 배워줄까? 또 남자지, 퀴도 못하지, 그쵸? 데모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제가 후원을 부탁하면 그냥 후원을 해서요. 근데 저는 감사했던 게 스폰서님이 저희한테 수백 가지의 방법을 줬던 것보다 저희한테 명확한 한 가지 길인 방향을 주신 거예요. 참 방향은 내가 힘들게 살고 해외에서 와서 이제 성공하려고 왔는데 여기 와서는 꼭 끝장을 봐야 되고 그 다이아몬드란 핀 그리고 다이아몬드 그 이상의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인드, 그 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주셨어요. 참 인간이 되어서 남의 삶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 그럼 저도 이제 스폰서님한테 많이 영향을 받아서 사업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남의 삶 접어들어서 뭐 PB를 올리고 돈을 벌고 성공을 먼저 추구하지만 참 인간성이 좀 덜 되고 참 사람이 착하지 않고 마음이 참 정직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처음에 네트워크가 있더라도 그게 다 깨진다고 봐요. 그 스폰서는 그렇게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사람도 없고 별로 없었지만 참 암의 사업 하기 전에 이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쪽으로 그런 밑에 쪽으로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타비리는 김일도応用 리더님을 모시고 그 자세, 사업하는 자세, 그리고 스폰서의 그 사업하는 그 마인드 그걸 많이 본다면서 이제 기초를 잘 닦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암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PT 정도 됐을 때도 이제 제가 이제 평생 이제 경제 정치를 못했다고 이제 저를 보고 이제 본인이 돈을 내고 데려가겠대요. 3, 40만 원짜리 배를 타고 이제 갔는데 참 그런 일들 제가 뭐 해본 것도 없고 뭐 그렇지만 애를 덜 먹였을 수도 있지만 그 기특해서 그런지 참 그런 거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런 작은 감동들이 스폰서님의 이제 그 사랑이랑 그 존경심이 차곡차곡 계속 오는 동안 이제 쌓아온 것 같아요. 그 이제 예전에 이제 해외 미팅 이제 김일도応用 리더님 따라 이제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해외 미팅에 그때 이제 한성 리더님이 이제 마카오에서 사는 집에서도 이제 잠깐 이제 만나서 이제 보고 한성 리더님도 사실은 저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국제적으로 갔지만 뭐 한래그도 아니고 점수도 아니고 하지만 참 이렇게 이제 성 리더님의 이제 관계로 인해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제 해주시는 거 보니까 좀 너무너무 감동받고 이제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자, 암의 사업을 하기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게 일단 왜서 암의 사업을 해야 될지 드림보드 그걸 먼저 만들고 시작해요. 이 드림보드는 두 번째 만든 드림보드예요. 첫 번째 만든 드림보드는 꿈이 도저히 꿈도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제 배우는 거지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는 꿈은 거의 없잖아요. 집 사고, 차 사고, 그쵸? 뭐 지갑에 뭐 돈 좀 있고. 보통 저도 이제 평범하게 살았으니까 그걸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참 그것밖에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애기도 있고 이제 부모도 같이 계시니까 집도 사야 되고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참 저를 열심히 뛰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걸 이루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또 목표가 이제 끊어지고 이제 이렇게 뭐 먹고 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살 것이냐 그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또 도전하기 위해서 또 디테일하게 이제 꿈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런 집도 사야 되고 이런 땅도 사서 거의 3년, 5년
10년 뒤에 크라운 엠버서더 갔을 때 이런 집을 질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 꿈도 그려보는 거고. 그리고 평생 동안에 이제 한국 와서 저는 침대에 못 살아봤어요. 아파트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좀 살았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집도 작고 하니까 침대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침대에서도 평생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고 이 클래스 300 이제 차도 좋은 차도 이제 바꾸면서 이제 이렇게 파트너분한테 꿈도 드림 빌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보여주고 여행 다녀도 항상 수수 다이먼드 이상 돼서 이제 펄스 클래스 타고 다니는 그런 꿈도 그려보고요. 항상 어디 가나 이제 호텔, 5성급 호텔 그런 스타가 5개 달린 그런 호텔에서 자는 것도 꿈이고요. 나중에도 저도 이런 미팅룸 같은 거 저만의 미팅룸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이제 꿈이에요.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시계도 300~400만짜리 타보고 헬기도 타보고 1년 동안에 여행도 한번 다녀보고 이런 꿈들을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1, 2년만 노력하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꿈들만 자꾸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면 되면 파트너만 난데도 그 동기부여가 되고 똑같이 짧은 시간 내에서 성공했고 뭐 2, 3년만 성공했기 때문에 파트너분도 충분히 저랑 같이 그게 커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저 와이프 거거든. 꿈이 전혀 틀려요. 저는 이런 드림분을 만드는 시간을 약간 좀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이걸 시켜요. 드림분이 없으면 사업 시작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시작하더라도 금방 포기를 해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단 아메 사업 하기 시작하기 전에 왜서 아메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 그 이유도 그냥 돈 때문에 하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 말고 간절하는 꿈. 그런 꿈들을 본인이 사람들한테 그걸 계속 꺼내요. 본인이 이제 그걸 말할 수 있게끔. 그걸 말하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런 꿈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도 그걸 이뤄야 되는 그런 꿈들. 자꾸 끄집어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래서 그런 꿈들을 현실화로 이제 계속 프린트를 해서 이제 만들어서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6번째 파트너분의 이제 홈미팅이에요. 참 보시면 저희들은 홈미팅 장소가 너무 초라해요. 다 월세방에 300에 50, 500에 30 이런 다 이런 월세방에서 저희들 시작해요. 노 미팅이면 노 서섹스 동의하시죠? 하면서 하면 신기해요. 성공한 다음에도 미팅 안 가면 네트워크가 흩어지고 그렇죠? 무조건 미팅에 100% 참석하고 그 미팅 장소를 저희들이 지켜냈을 때 자매 사업에 성공하는 게 똑같은 도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탑리더분 너무너무 많은 이제 성공한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다 미팅을 지켜내고 미팅을 주관하고 미팅을 서서 그걸 끝까지 견지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이제 할 수 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 왜서 이 아메작을 성공했는지 미팅을 왜서 참석하는지 저는 말로 해석하라면 그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 파트너분들 뭐래요? 미팅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배웠던 거 왜 또 하고 또 하고 또 배웠던 거 또 하고 또. 나도 지금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더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첫 1년, 2년, 3년 동안은 계속 그걸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팅이 왜서 하는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이해가 되고 이제 마음속상에서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제 저희 홈미팅이에요. 첫 번째 시작하는 홈미팅이 1000에 55짜리 집이에요. 1000에 55. 뒤에 보시면 이런 드림빌들 다 붙여놓고 시작했죠. 이 자그마한 곳에 10몇 명이 들어봐요. 앉잖아요. 여름에는 땀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 화장실 가려고 하면 사람을 다 넘고 이렇게 넘고 이렇게 끝내가는데 보시죠. 저희들은 무조건 데모는 하는 거예요. 데모도 하고 데모는 30분 하고 이제 마케팅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와야메 여러분도 시키고 이제 클로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홈미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여행 갈 때까지는 홈미팅으로만 돌려서 이제 해외여행을 갔어요. 그때. 이렇게 보면 저희들은 이 친구들 보면 참 지금 저랑 사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친구들이 다 나이가 젊어요.
제가 그때 방금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저희보다 나이 어려요. 다 석사 공부하고 뭐 아니면 대학교 다니고 다 이런 친구들이에요. 정수기를 너무 신나게 설명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달 되면 PB가 안 뜨는 거죠. 그때 저 생각하죠. 제가 뭐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못했는지 왜서 제품을 안 사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뭐 Q&A 이제는 안 하고 정수기도 안 하고 공청정기도 비싼 것도 안 하고 그냥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만 데모하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 보니까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니까 이제 집을 맡게 되고 집을 맡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애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수기를 찾더라고요. 그때 1년 2년 동안에 쭉 뭐 사업 안 하고 본인 생활을 하다가 살 때 되니까 이제 전화가 와요. 그때 정수기 얼마였더라? 정수기 사는데 어떻게 설치해? 어떻게 사용해? 그렇게 이제 1년 전에, 2년 전에 심었던 그 씨앗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튀어나오는 게, 아메사업의 매력이지 않나 싶어요. 그때 처음에도 저도 나이가 적고, 제가 호언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저 또래 친구들은 다 피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사는 줄 알고, 왜 괜히 암에 만나갖고, 인맥도 다 끊어지고 참 너무 비참해진 것 같아 그때. 그때 아메를 만나서 너무 흥분할 때 참 인생이 바로 떨어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끊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뭐 저희들이 그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후원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국에 사시고 있는 분들이 거의 100만 명 인구가 되는데 그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어떻게 그분들과 인연을 맺고 이제 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찾다 뭐 밥 먹다가도 중식당에 가서 명함도 드리고 아니면 뭐 저희 위챗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 찾아요. 중국어를 하면 이제 저는 얘기를 하죠. 혹시 아메 제품 쓰냐고 제가 아메 사고 있다. 그래서 기술국에서 이렇게 명함을 뿌리면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인맥을 다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때 들어가서 저는 이제 무슨 활동 같은 데 들어가는 거죠. 뭐 단체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이랑 이제 친분을 쌓고 취미생활 같이 하면서 이제 그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끝나고 나서 1대1로 이제 커피집에 와서 이제 커피도 사주고 이제 밥도 먹고 친교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에서 다 호언을 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 처음에는 친구를 호언하니까 소비 능력 안 되고 인맥도 안 되고 또 다 저랑 똑같아요. 해외에서 방송 받고 그 친구들을 호언하는데 PB가 전혀 안 뜨는 거예요. 미팅에 가면 그 10몇 명에서 20몇 명이 지금 그때 사업을 하고 밑에서 열심히 자 아메 성공하자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PB를 보면 전혀 안 떠요. PB가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좀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이 드신 그런 이제 엄마 아빠 그 나이 또래 이제 그분들 이제 호언하자 이제 전략을 바꾸고 또 그분들을 호언하려고 하니까 애기 있어 못 나와 뭐 그건 나도 해봤어 그거는 뭐 다단계야 하면서 참 너무 고전적인 관념 있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품력은 있지만 또 사업도 안 되고 그 와중에 갔다 왔다 하면서 제가 결정을 내려요.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은 제품만 써. 자식들은 그냥 후원받아서 제가 친하면 자식분들 후원해주잖아요. 그분들하고 사업해. 이 친구들이 지금 PB 안 뜨지만 언젠가는 결혼하고 애를 낳을 거야. 그렇죠? 그분들은 언젠가 직장생활을 할 거야. 직장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힘든 일을 만날 거야. 언젠가는 쫓겨나올 수 있는 그런 건 보니까 아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을 안 했을 때 내가 팍팍 성장해서 개인 매출도 높이 올리고 내가 그때까지 버티자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 개인 PB 엄청 높았어요. 제가 그게 다 팔고 다녔으니까 그때는 진짜 진정한 아메가 아니었고 판매만 하는 이제 물건 팔고 다니는 그런 아메를 했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그냥 관계를 유지하고 그냥 밑에다 쏘이는 결국 그 친구들 다 떠나갔어요. 그때 이제 느낀 게 그분들한테 자신이 없거니와 제가 스폰서인 저한테도 이게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핀을 빨리 하는 이유가 그 친구들이 떠나기 전에 빨리 그 사람들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핀을 간 거예요.
1년이는 3년 뒤에 PT 가고 또 4년 뒤에 에메랄드 가고 그럼 그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저는 힘들게 막 이렇게 구축했던 그 네트워크가 제가 성장하기 전에도 보여주기 전에도 떠나가 버리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갖고 핀이 항상 핀도 빨리 가고 새로운 피가 흘러 들어오는 그 속도가 항상 떨어지 나가는 그 사람들 속도보다 저는 빨리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도태된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속도를 줄이려고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고 저희들은 팀이 점점 잘 돼간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저는 애를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도 많이 뺐고 돈도 많이 썼어요. 저희 집에서 모이고 돈도 많이 쓰고 나가면 다 돈 없으니까 저도 뭐 그때 SP 정도밖에 안 되는데 2, 300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다 써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도 못 쓰라 하면 저 스폰서 조선하고 또 사촌장님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베풀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그걸 많이 했어요. 스폰서에 그걸 많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뭐 데몬도 가르쳐주고 뭐 수익 구조 알려주고 위대한 암의 사고라 아무리 그걸 설명해줘도 그분들의 마음을 못 잡으면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정 이렇게 엮이는 친정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너무 되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친구들 남아서 2단계, 3단계 호흡 이렇게 소개를 받고 그 친구들이 다 지금은 피어난 상태예요. 이런 환경. 그리고 홈미팅을 시작해서 저희도 저만의 미팅장을 바꿨어요. 왜냐면 저희가 후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화교다 보니까 한국에서 살지만 중국어밖에 할 수 없고 한국어 너무 약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고 한국어 가능한 분들은 저희 스폰서님 이 센터 미팅에 같이 조절시켜서 해요. 그럼 제가 힘들게 찾은 이분들 아니면 제가 찾은 분들 한국어 가능해요. 근데 그분이 찾은 분들은 한국어 못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똑같이 손가락인데 끊을 수도 없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또 미팅장을 오픈해요. 이 미팅을 오픈하는데 운영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참 그때 그분들이 띄우는 매출에 비해서 참 저는 리스크거든요. 마이너스거든요. 하지만 암의 삶을 크게 보고 멀리 바라봐서 이분들이 언젠가 일어나면 그게 다 커버가 된다. 다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일단 내가 핀 제일 높으니까 제가 30만 원 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핀이 되는 분. 그럼 10만 원만에 그렇게 힘들게 5만 원, 3만 원, 2만 원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이런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어요. 근데 미팅장을 처음에 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었어요. 미팅장을 열었는데 사람도 없고 비용은 계속 나가고 참 어떻게 이 미팅을 운영해 나갈지 그것도 많이 고민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미팅장을 거의 3개 오픈하고 망하고 오픈하고 또 닫고 오픈하고 닫고 자신감이 없으면서도 결국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문화, 그런 그분들이 있기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3년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했지만 그런 많은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분들이 와서 미팅을 하고 저녁까지 미팅하고 미팅장이 거의 지금은 100명 정도 꼭꼭 차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가장 이용하기 좋아하는 게 AP 커피죠. 강남에 가면 수요일 날 되면 저희 팀이 그냥 테이블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가서 AP 가서 사람 만나, AP 가서 후원해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선수범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원리들랑 아침 수요일 미팅 있으니까 11시 미팅 있으니까 일단 가요. 10시부터 가서 모든 미팅, 모든 만남 다 수요일 날에 잡는 거예요. 잡아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대본하고 수익구도 들어가고 그리고 심태와 관념, 암의 비전 그걸 계속 하면서 반복을 해요. 그럼 친구들이 보면서 파트너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스폰서 성공했구나 그걸 배워요. 그때부터 제가 대본이 중요하다, 마케팅이 중요하다, 심태 관념, 미팅이 중요하다 그걸 말하면 그 친구들이 제가 한 걸 보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거 보면 대본 키트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대본을 안 하더라고요. 말만. 저희들은 이걸 무조건 하는 거예요. 다 대본 키트 있고 100% 사업하겠다면 무조건 누구나 핀이든 없든 무조건 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미팅도 이제 파티룸도 이제 이용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보셨죠. 저는 저 이제 가끔씩 이제 네트워크 있고 이제 지역별로 있고 파트너분들이 어떻게 사업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파트너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랑 똑같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저는 그걸 찾고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게 채팅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원수 다 넣은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사업한 거 이제 그 그룹별로 이제 넣어서 저희들은 오늘 가서 누구를 만났다 인증샷을 딱 찍어요. 그리고 올려요. 우리는 데모를 했다. 인증샷을 찍고 딱 올려요. 그걸 계속하면서 저희들은 오늘 어디 가서 뭐 놀러 갔어.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이 친구랑 이 친구 또 소개받아 또 친구를 만났어. 이 친구 지금 3명이 돼서 어디 놀러 가고 있고 강원도 놀러 가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는 그런 환경 순간순간마다 사진을 찍어서 다 올려요. 그러면 그 파트너분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걸 보잖아요. 불안한 거죠. 저 친구가 내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5명, 6명 후원하고 있네? 지금 시험 보러 가고 있네?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직장 다니면서 그 직장이고 앉아서 맨날 이제 친구도 이제 후원하고 약속 잡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 사실 똑같죠. 사람 후원하다 보면 캔슬 날 때도 있고 이 친구 만나서 후원했는데 데모까지 들어갔는데 사업 안 하겠다, 제품만 쓰겠다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자꾸 올리면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저희들은 항상 긍정적인 내용들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앉아 노는 천천히 하는 그런 친구들 계속 자극시켜요. 잠도 못하고 못 자게끔 계속 자극시켜요. 저희들 채팅방에 보면 12시, 1시까지 뺑뺑 올라오고 계속 올라와요. 10시 자는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이 친구가 또 늦어지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분위기로 자꾸 조성하면서 이제 왔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관하는 모든 파티, SS 파티 이런 거 다 이용해요. 저희들은 잘한 게 딴 거 없어요. 저는 개인 능력으로 보면 없고 저는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이게 다 무료잖아요. 초청해서 프로모션 하는 따라서 이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 티켓 너무 쉽게 구해. 그냥 구해줄게. 가자. 안 가요, 사람들이. 이 티켓 마치 올림픽 경기장 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니야. 다 가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 같은데 아니면 이제 활동하는 그런 곳이니까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근데 XS만 어차피 먹는 거니까 사기만 하면 내가 힘들지만 내가 하나 구해줄게. 그런 식으로 프로모션해서 사랑해서 초대를 하잖아요. 즐겁게 놀고 아메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생각했는데 그 이상한 다단계 회사 아니구나. 지금 아메가 이렇게 변해있구나. 너무 럭셔리하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메 제품 쓰고 있구나. 이런 파티에도 참가했구나. 자, 그런 이미지가 쉽게 개발되더라고요. 가서 맨날 앉아가 집에서 나오진 않는 그 아줌마 앉아놓고 아메 대본 보여주고 아메 위대한 사업이야. 아메에서 돈 벌어야지. 막 그런 걸 계속 말하잖아요. 쓸데할 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런 분들을 친분을 쌓고 차라리 한 번쯤 AP 한번 구성시켜주고 아메이 전체적인 큰 미팅에 한번 가서 이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면 게임 끝이에요. 그냥 이제 강당에 가서 이제 구이 파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파트너분한테 항상 이제 하는 게 저희 미팅에 온 거는 놀러 온 것도 아니다. 직접 다니고 힘든데 힘들지만 또 와서 힘든 미팅을 또 하고 집에 가고 계속 이런 과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와서 하는 게 유일하게 딱 한 가지다. 목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항상 미팅장에 오면 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오고 내가 이 미팅장에 와서 어떤 핀이 되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꼭 이루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미팅을 참석하라고 많이 심어줘요. 그런 걸. 저희는 항상 인원수를 늘리는, 항상 후원하는 게 목표예요. 저도 많은 리더님들 봤을 때 6개 그 대본 세팅을 딱 되고 더 이상 후원을 안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그냥 예전에 노하우로 이제 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 미팅만 충분히 잘 이용해. 미팅만 그냥 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파트너분들이 그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따르질 않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제가 지금 현재 뛰고 있지 않고 후원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없다면 제가 뭐라고 말해도 그 친구들은 듣지를 않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이아몬드 때도 계속 펄션을 늘리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친구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미팅 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을 후원해서 그 젠틀 미팅 넣어줘요. 그 친구들 말이죠. 나는 오늘 또 누구누구를 후원했다. 난 지금까지도 이 친구들을 또 후원하고 있다. 몇 달째 후원하고 있다. 이 친구가 몇 달 뒤에 어떤 핀을 간다.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안절부절 하는 거죠. 아, 리더님 충분히 핀 대거가 되는데 왜 또 열심히 안 하고 좀 천천히 하라고. 저는 계속 파트너분들이 뛸 수 있는 계속 그런 공간을 불러줘요. 저도 똑같이 스폰서님이 그냥 다이아몬드시고 저는 꿈이 다이아몬드 이상인데 제가 다이아몬드 이상 가겠습니다 하면 스폰서님 난사하잖아. 그렇죠? 저도 외칠 수도 없고 똑같아요. 저 파트너분들 제가 꿈이 그냥 에메랄드야. 그럼 파트너분들은 더 저보다 훌륭한 친구들도 있는데 FC를 외치고 수석을 외치고 외쳐야 되는데 저만 보면 그냥 못 외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파트너분들을 죽이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스폰님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스폰서와 저도 간격이 높고 저도 파트너와 충분히 간격을 줘야지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 뛰고 있어요. 옹리호. 그 스폰서님의 센터에서 저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죠. 스폰서님에서의 이제 센터를 많이 이용하지만 저는 저 돈 들이고 저희 미팅장을 만들었어요. 또 만든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스폰서님의 이제 센터에서는 거의 핀이 되고 퍼스널 리듬이 되고 핵심 멤버들 그리고 강의를 잘하시는 그런 분들만 올라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가 쌓이고. 하지만 저도 올라갈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능력이 코피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미팅을 이은 이유가 저희 퍼스널들이 그분들도 올라갈 수 있고 그분들도 그 재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브랜드가 되고 그분들이 올라갔을 때 그분들이 모시고 파트너분들도 아 우리 스폰서가 괜찮은 분이야. 그런 브랜드와 브랜드를 자꾸 시키고 팀워크가 되게끔 그런 환경을 마련하려고 저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솔직히 1년, 2년쯤에는 이제 저희 미팅장이 없었어요. 스폰서님 따라 이제 계속 다니다니까 저는 계속 성장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가 한동안 있으면 없어지고 들어왔다가 한동안 없어지고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다음에는 너가 해야 돼, 다음에는 너가 해야 돼 그런 직책을 자꾸 주다 보니까 대충 미팅장을 배우다가 다음에는 내가 강해야 되니까 그걸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 것을 만들고 그걸 준비하더라고요.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게 이제 점점 좋아지는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미팅장에도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원수를 모이고 있었는데 스폰서도 와서 이제 도와서 이제 팀워크에 대해서 단합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심태와 관념 이런 내용 쪽으로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위에서 떠들잖아요. 근데 저 퍼스널 파트너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 친구 잘못했는데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관계가 깨지잖아요. 남에서 하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잘못해도 그냥 그 친구가 느끼고 스스로 고쳤으면 좋겠죠. 기다려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적해주지 않으면 안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빨리 깰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스폰서님을 찾아요. 나이도 되시고 아빠랑 비슷하니까 스폰서님한테 나한테 알려줘. 이 친구 어떤 문제 좀 있고 저 친구 어떤 문제 좀 있고 하니까 이제 이래는 내용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와서 그 친구를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빠졌다는 그런 케이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주니까 파트너분들이 그 도리를 하고 저를 응원해줘야 되고 이제 틀린 부분들을 딱 고쳐주면서 이제 함께 저희와의 또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또 똘똘 뭉치는 그런 미팅이 한 번, 두 번 되니까 단합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폰서님한테 잘 보여줘야 돼요. 스폰서님한테
그걸 잘해줘야 스폰서님도 그걸 잘 도와줘서 이제 파트너 분들 이제 단들할 때 참 쉽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스폰서님 따라 이제 해외 리조트 가서 이제 미팅을 하고 한선리듬 쪽에서 후원해 왔으니까 이제 가끔씩 가서 이제 일정도 받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미팅도 가고 이제 저는 이제 참 아미사바에서 참 중요한 게 참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크라운 멤버스도 이제 류영일 리더님도 이제 보니까 참 그 성공해서 이제 그 좋은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저와 거리가 너무 멀지만 언젠간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꿈을 한번 꿔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처럼 되기 위해서 항상 기회가 되면 저는 사진을 찍어요. 그분들과 이렇게 찍고 이제 다 크라운 멤버스거든요. 태국에 뭐 말레이시아에 뭐 이렇게 홍콩에 이제 다 크라운 멤버스 그분들과 이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프로모션 해주죠. 그분들한테. 나는 이런 해외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사업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국에서만 이제 사업하지만 그런 엠버서까지 목표를 그것은 이제 돼야 된다는 그런 스케일을 자꾸 키워줘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함에 있어서 명확한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라면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이아몬드가 목표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에서 꼭 선의의 경쟁자를 이제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뭐 제가 본인이 열심히 사업하고 뛰지만 본인이 생각에는 나 오늘 열심히 했는데 그냥 본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충분히 어제보다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한 것 같아요. 선의 경쟁자를 찾으면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분들은 항상 저보다 필이 높은 그런 분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미사업을 이제 접했을 때 김민규 대님 그때가 수소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때 이제 나의 선의 경쟁 대상은 김민규 대님이야. 그렇게 하면 파트너분들 웃어요. 처음에는. 아니면 스폰서도 그냥 자존심 상할 거면 말을 안 해요. 그냥. 하지만 누가 믿지를 않더라도 자신을 믿어야죠. 저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스포츠 물어보면 그 리더님 지금 어느 편 가고 있어요? 전 물어봐요. 그걸 왜? 너랑 뭐 끝까거든요. 그렇지만 그냥 관심 있어서 저는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항상 그분이 목표야. 찍거든요. 이분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2년 동안 사봤는데 스페인에서 다이아몬드였어요. 저 해외에 이제 저같이 똑같이 화교인데 이제 교포인데 이제 가서 이제 다이아몬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었던 게 외국인이 이 땅에 이게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사업하는데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성공했던 사람들을 좀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찾은 분이 이분이었어요. 스페인에서. 한국보다 더 힘든 상황이에요. 인구도 더 적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다이아몬드 갔다는 거.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이제 접어든 거예요.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김민기 대표님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젊으시고 이제 열심히 사업 잘 하시니까 저도 열심히 쫓아온 것 같아요. 이분도 이제 한시현님 동생인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번에 크라운 엠버서도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제가 크리스마스 랠리 때 김일도 영훈 리더님 그 미팅 종할 때 오셨어요. 그때 제가 첫날 미팅이었고 그분이 에메랄드에서 갔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편에 가는데 저도 이분이 그쪽에서도 이제 크라운 엠버서도 갈 수 있으니까 저도 갈 수 있다. 저는 가능성을 자꾸 받고 이제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A60, A60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가시잖아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전혀 이제 느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A60, X60 이제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60주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힌트를 주더라고요. 50년대 때도 50주년 했을 때도 보너스를 좀 많이 줬다는데 60주년 때 보너스 줄 수도 있다. 그런 힌트를 주더라고요. 이 리더님께서. 그래, 이때 하이핀을 가면 보너스 많이 받지 않을까. 그것도 있거니와 참 저는 목표가 있고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 파트너분 봤을 때는 그분들이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된 그런 목표를 심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A60를 이제 목표를 불러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능성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 보면 구조상으로 보면 3레그, 4레그밖에 세팅되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도 아직도 22개월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다. 나도 그렇게 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게 4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왔어요. 근데 저 파트너분의 중에 한 분이 90년생이에요. 그 친구가 2년 만에 이제 1년 만에 에메랄드 가고 이제 지금 다이아몬드 이제 이번 회계로 들어가거든요. 그 친구가 만약에 되면 많은 분들한테는 22개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 에메랄드 리더님의 다운이에요. 그 친구가 가능성이 있고 꼭 목표 명확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딱 잡는 거예요. 제가 가는 미팅, 제가 가는 목표 계속 가면서 그 친구를 자꾸 스케일을 키워주면서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가 저만 바로 보고 저도 스포츠만 바로 보고 뛰니까 쉽게 다른 사람을 초월해서 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있거든요. 그 친구 100% 이제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친구를 이제 함께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가고 그 A16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해보니까 5명 정도는 이제 A60에 다이아몬드 신분을 이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추측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 2011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랠리 참가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튿날에 그 다음 달에 가서 이제 SP를 했어요. 뭐 그냥 팔아서 간 거죠.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해에 이제 7개월밖에 안 됐죠. 그래서 이제 PT를 마감하고 이제 워크리에서 리더님이 이제 와서 이제 해주셨어요, 파티를. 그때 제가 20몇 명을 이제 그 워크일에 초청했어요. 근데 이 PT가 되고 워크일 초대도 받고 이런 좋은 호텔에서 잤는데 많은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이 한 사람도 저랑 지금 사망한 게 없어요. 참 중요한 거는 제가 PT를 지금 가고 있다는 거. 그 스포츠는 하는 말이 누구 죽어도 중요하지 않다. 너 자신만 안 죽으면 된다. 그 한마디 딱 해서 없어지면 또 만들어내고 없어지면 만들어내고 처음에는 만들어내는 속도가 2~3개월 걸리지만 점점 빨라지는 게 그럼 제한 능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없어지면 없어지고 새로 만들면 되지. 그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해외여행을 이제 달성했어요. 파운더스 PT 가면서 이제 코타키나발루 발로 가면서 이제 부모님도 이제 모시고 이제 갔어요. 이제 저는 아메리카 시작했을 때 빈 털털이 한국에 왔어요. 카드빚도 거의 1,000만 원 끼고 왔고 그래서 빚만 갚느라고 엄청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이 신도림에 근처에 있거든요. 신도림에서 이제 여기서 걸어서 15분 정도 이제 걸어서 가야 돼요. 가끔씩 제품을 많이 사잖아요. 택시 타기는 아깝고 그 거리가 갖고 가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자전거 이제 양쪽에 이제 한 봉지 한 봉씩 이제 걸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와이프가 타요. 그리고 정수기 하나 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고 이제 가는 거죠. 15분 동안 거리 동안 가면서 이제 갈 때마다 저는 택시 보면 캐파고 많잖아요. 캐파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젊은 친구가 딱 맞는 스타일이야. 차를 딱 보고 이런 차를 이제 내가 사야지 하면서 저 와이프는 항상 이제 투정되죠. 언제 차 타고 뭐 집 사고 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2천원 가난한 날 이제 그 후 몇 년부터는 네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다. 가난해지고 싶어도 오는 날이 제일 가난한 날이다. 그런 날을 즐겨야지. 지금 뭐 얼마가 만든다. 그때는 자전거 타고 싶어도 자전거 탈 기회가 없을 거야. 계속 그런 걸 이제 1년 동안에 한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믿기질 않죠. 됐어. 집에 가면 추우면서 하나 올라오고 그런데 1년 동안 가다 보니까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 PT가 해외여행 갈 때 이제 내 말 바로 1,600만 나왔잖아요. 그 이제 이게 뭐지? 장기 렌터카로 이제 뽑았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봤을 때 스폰서님 차가 YF 소나타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이제 한계를 장악하는 것 같아요. 그때 벤틀리였으면 제가 벤틀리를 보고 이제 뛰겠는데 소나타였으니까 스폰서님도 이렇게 10년 사업해서 소나타도 안 했으면 나도 그 정도 하면 소나타 하면 잘한 거야. 그래서 한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퀵파이어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사파이어 이제 해년마다 저는 핀업을 해야 된다고 저 자신한테 이제 약속하고 뛰어요. 사파이어를 달성하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고 이제 스폰서 면허제 계속 이제 다니고 이제 이때 가장 속상한 게 저는 세 번째 여행을 가고 있는데 파트너분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폰서님의 이제 형제력을 파트너 봤죠. 그분들이 또 오래 하셔서 그렇겠지만 항상 파트너분들 이제 몇 명씩 데리고 다니고 밥 먹어도 한 테이블에 앉고 저는 항상 밀려갖고 스폰서님 불쌍해서 스폰서님이 저를 이제 4명이서 계속 먹고 이랬거든요.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회견에는 꼭 제대로 세팅해서 파트너분들을 꼭 데리고 이제 두바이 여행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저 개인의 목표로 이제 뛰지만 그때부터 이제 팀 나의 파트너분들을 위해서 이제 뛰자는 그런 목표가 또 새롭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때도 이제 애기도 이제 나오니까 저는 핀을 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 많아요. 애기가 곧 태어나요. 천에 50대는 그 빌라에서 있는데 겨울 되면 춥고 여름은 덥고 보면 곰팡이 가득 끼고 그런 환경에 애기가 태어나기에는 태양 자체를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고 중국에 있는 집도 팔고 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보너스 받는 걸 해서 이제 시축 빌라를 하나 구했어요. 이제 샀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에메랄드 이제 달성하면서 이제 발리 여행도 가죠. 이때까지만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메랄드까지 딱 가니까 살만하더라고. 살만하니까 또 목표도 잃고 그 다음에 좀 다이아몬드 말로만 불렀지 뭐 정말 가고 싶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는 좀 뭔가 저질러야 그걸 수집하느라고 가는 핀을 가지 절대 좋으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 잘 알아요, 저 자신은.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맨날 12시까지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맨날 집 보고 집을 열고 이제 송도에 집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보고 이제 버린 보너스 갖고 5천만 원으로 송도에서 그냥 눌렀어요. 집을 하나 5천 계약금 다 타서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지금 12월 달 돼서 이제 연말 보너스가 나와야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그 5천만 원 날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설정하고 와이프는 저보고 미쳤다고, 야 이게 왜? 근데 저는 이제 위에 가서 또 이제 뜨더래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다이아몬드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집을 찔러놨기 때문에 반드시 핀을 가야 이 집을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저는 망간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요즘부터 세팅하고 이제 BMW도 520도 이제 사고 이제 송도의 집을 이제 드림모드 딱 찍고 그냥 붙이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3월달에 다이아몬드 들어간 이유가 파트너분들도 그분들이 그냥 내버려두고 본인이 피해갈 것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에메랄드 갈 때만 해도 세리그밖에 없었어요. 세리그도 갈랑갈랑한 에메랄드. 그렇지만 이제 6월달부터 이제 그 8월달까지 새롭게 찾아서 그 친구들을 한 대가 한 대가씩 8명에서 10명 정도 세팅을 시켜놓고 홈미팅 본인 다 할 수 있게끔 다 세팅을 시켜놓고 7대까지 세팅을 시켜놓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빠른 분들은 이제 7월달부터 큐브 들어간 사람이 있고 8월달부터 큐브 들어간 사람도 있고 9월달부터 큐브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목표는 7레그를 이제 큐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한 레그가 빵꾸 나가서 이제 8번 가고 6명이 이제 6번 이제 큐탭을 이제 가서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제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일도 의원님께서 이제 OS 때 이제 축하식도 해주셨고 이렇게 축하식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8월 9에 이제 파운드 다이아몬드 이제 달성해서 이제 그때 이제 또 포르쉐를 뽑아요. 저는 지리기를 잘해요. 그때 파트너분들 보니까 가끔씩 호응하다 보니까 자연급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대. 젊은 친구, 젊은 나이에. 그럼 아메이의 가치, 아메이에 대해서 아메이가 좋다는 걸 프로모션 하려고 하니까 스포니즘 사가 후원하는 그 친구들도 못하는 그런 게 몇 개인데 그 지금은 웬만해서 다 BM 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억을 나누기 위해서 또 할 수 없이 지른 거예요.
파트너분들이 가끔씩 저 차를 타지 저도 운전하기 싫어서 파트너분이 절대 저 차 안 타요. 그 친구들이 타지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말을 보여주고 아니면 집이 있다고 해서 집을 뭐 움직여갖고 그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차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통장을 깨서 통장을 보여줘요? 그 집 또 그렇잖아요. 좀 무식해 보이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뽑아서 이제 보여주고 그분들 이거 갖고 엄청 프로모션 많이 해요. 그래서 FAT 랠리 때 이제 막 해주고 이제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미팅에 이제 열심히 다니고 이제 국제 부산 영화제 때 이제 류지미리님도 이제 가셨잖아요. 그때 참 너무 존경스럽다고요. 23세에 이제 다이아몬드 가시고 참 글로벌의 미팅 장소에서 참 스피치 하는 거 보니까 와 그 노하우가 참 저도 이제 배울 만한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참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름이 지나가고 참 중요한 게 이제 스폰서님을 잘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삼성동에서 스폰서님 도움을 많이 받는 건 아니었잖아요. 미팅장에서도 다른 형제 파트너님들이 올라와서 이제 미팅을 해주고 저는 기본기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성장해봤는데 저도 언젠가 스폰서님 핀이 가고 스폰서님의 오른팔 왼팔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의 약한 퍼스널 팀의 리더님들도 좀 챙겨주면서 그렇게 해야 이제 스폰서님도 저도 이제 많이 사랑해주고 저도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준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스폰서님의 이제 보호하에 저희 사업이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핀이 되면 꼭 스폰서님이 주고하는 그런 미팅장에서나 아니면 그룹에서 꼭 헌신적인 행동을 또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베풀어줘야 되고 그런 모범된 리더가 됐을 때 그 팀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저는 스폰서님 통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파트너 이제 리더들과 좀 많이 친해요. 저는. 그리고 미팅도 이제 해외 미팅도 많이 가고 이제 했어요. 이제 시간도 가겠지만 저는 아메사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일단 목표예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직하게 꼭 그걸 최선을 다해서 이제 파트너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외쳤는데 이번 회견도 무조건 더블 다이아몬드 간다고 저는 외쳤어요. 그래서 9월달부터 세팅을 해서 세력을 이제 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파운더스 소속 다이아몬드는 먼저 이제 갈 거고요. 이번 회견인데 끝날 때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를 완성하고 FA 포인트는 12점을 목표를 하고 뛰어요. 이 회견인데 핀은 지나가는 핀이에요. 제 목표는 A60. 그때 이제 24개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로 20점 24개로 이제 목표로 해서 이제 뛰고 싶은 게 그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폰서들과 함께 이제 국제 무대에 이제 서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면 미팅 장소에서 보면 이제 제품 PB와 사업 이제 호응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이건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심태 그리고 관념 그리고 스폰서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 파트너분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음 이제 파트너분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잘 되었을 때 형제 파트너분들 보면 참 인사도 잘하고 항상 긍정적인 내용만 그런 것들만 말했을 때 그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인상이 좋고 그분들이 저희 파트너분한테도 저희 좋은 내용만 말해줄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이 선의 환경이 계속 이루어지다면 저희 파트너분들도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 좋은 점만 계속 뜯어나면 그분들과 저희 관계가 더 튼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 그룹의 그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회견들은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또 기회 되면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